안녕하세요. 2025년 7월 6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은 관광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엄격한 주류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27일부터 주류 통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국제공항 내 여객 서비스 지역과 허가된 유흥업소, 정식으로 등록된 호텔에서는 24시간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의 모든 업소와 지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만 주류 판매가 허용됩니다. 얄라 크롱피낭 지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보안군이 저격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얄라와 빠따니, 나라티와 등 남부국경 지방은 여행경보 3단계 지역으로 방문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시즌인 태국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국은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에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의 경우 산에서 많은 물이 순식간에 밀려들 수 있다고,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은 사실상 폐쇄되었지만 자국으로 귀국하는 캄보디아인들에게는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캄보디아 국경 도시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미국 당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피차의 재무장관은 양국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이었던 품탐 씨가 내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품탐 내무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전국의 도박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태국과 미국 당국이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11개월 동안에만 415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했는데 전해의 407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만약 태국의 36%의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태국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9일 마감 시간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시한을 연장해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현 정권이 캄보디아의 고대 유물 20점을 반환했다는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당국은 25년 전 싱가포르에서 밀수된 유물에 대한 조사 결과 캄보디아 것이란 것이 밝혀져 반환한 적이 있다면서 반국가 세력들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인도양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상국은 태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북부지방에서도 지진 활동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지만 피해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토 분쟁으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올해에만 외국인 범죄자 27,564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체육부가 발표한 6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232만 2,772명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인이 6% 감소했고 중국인이 42%나 감소했으며 인도와 싱가포르인이 각각 4%와 3% 증가했습니다. 한국인도 25%나 감소한 98,544명이었습니다. 지라폰 총리부 장관은 8월 6일과 7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17차 브릭스 지도자 회의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공공보건과 무역투자 및 금융, 기후변화, 평화와 안보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와 중국, 남아프리카와 이집트, 에티오피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등 10개 회원국이 있는데 태국도 7년 전부터 브릭스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수원 납품 공항세관은 뱀 3마리를 몰래 숨기고 출국하려 한 스리랑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바지 속에 뱀 3마리를 숨기고 출국하려다가 X선 검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연립정부에서 폼짜이타이단과 팔랑푸라차라땅이 이탈하면서 주요 장차관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3일에는 국왕부부 앞에서 새로 취임한 장차관들의 취임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구글맵에 분쟁 지역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태국 육군 대변인은 구글 측과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맵에 분쟁 지역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해당 영토는 태국의 영토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와의 비공개 전화통화에서 태국 헌법을 위반하는 말을 한 것이 폭로되면서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졌고 헌재로부터 직무정지 명령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패통탄 총리는 국가를 위해 1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새로 발표된 내각 명단에 문화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리 대행을 맡은 수리야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이 패통탄 총리를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는 인사를 발표하자 정계에서는 직전에 총리직을 박탈당한 세타타위신 전 총리처럼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헌재로부터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이로 인해 수리야 총리 대행까지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논타부리 지방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태국인의 일자리를 도둑질한 외국인 2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캄보디아인이 16명이었고 미얀마인 1명, 인도인 6명이었습니다. 1일부터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이 400바스로 인상되었습니다. 방콕과 차칭사오, 촌부리와 푸켓, 라용과 수라타니, 치앙마이와 송클라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하루 380밭, 수도권의 나머지 지방은 372밭, 그 외 지방은 하루 337밭에서 359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깐자나부리 국경 순찰대는 상클라부리 지역의 숲에서 미립국한 미얀마인 12명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15,000밭에서 20,000밭을 주고 미립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천연 고무 가격이 폭락하자 고무 재배 농민들이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천연 고무의 수입 철회와 고무 관리법의 엄격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중국인 납치 사건과 미얀마 대지진, 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인한 국경 폐쇄 등으로 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당국이 국내 여행 시 여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여행장려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을 복구하겠다면서 기존의 신청자는 지원이 유효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외국인 카드인 핑크카드 발급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치앙마이 산타이 지역의 지자체장을 체포했습니다. 주로 인접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핑크카드의 발급 수수료는 60바시지만 체포된 지자체장은 발급대행 에이전시로부터 1인당 200밭을 뇌물로 받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받아먹은 것만 300만 밭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단관리국과 오염통제국은 촌부리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을 단속했습니다. 주민들이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공장 소유주인 중국계 태국인이 주민들을 협박하면서 당국이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장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각종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는데 중국계 태국인 사장은 폐기물들을 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실업보상금을 기존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보상금은 최장 6개월까지 월 7,500바, 최대 54,000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룩부리 시내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인 미얀마인 여성과 직원 등 6명을 체포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고객으로 위장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방콕 얀나와 경찰서 건물 입구로 픽업 트럭이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교통부는 SNS에 위조된 특별 번호판이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위조된 번호판을 장착 후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룩부리 시내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인 미얀마인 여성과 직원 등 6명을 체포했습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고객으로 위장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불이람 경찰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중학교 교사인 36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세탁 후 널어놓은 속옷이 사라진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조사했는데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속옷을 훔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품탐 국방부 장관은 이임 직전 중국산 잠수함 구입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산 잠수함에는 독일제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안보상 이유를 들어 엔진의 중국 수출이 거부되었는데 이로 인해 태국의 잠수함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 구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도입 건과 관련해 품탐 장관은 승인을 보류했으며 새로 취임할 국방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는데 현재 국방장관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수완두시폴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38.39%의 국민이 정치 집회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48.16%는 현재의 정치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48.93%는 정치 집회가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고 42.5%는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립정권에서 탈퇴해 야당이 된 뿜짜이타이당의 아누틴 대표는 연내 하원해산과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대 야당인 뿌라차촌당 역시 현재의 불안정한 국내의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선과 총선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대표가 정권에서 이탈할 이유로 패통탄 총리의 반헌법적인 발언을 들었지만 최근 아누틴 대표가 보건부 장관 시절 주도한 대마 합법화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푸어타이당이 대마를 다시 규제하는 정책으로 돌아서자 불만을 품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마 합법화로 인한 피해가 컸다며 솜삭 보건부 장관이 비판하자 아누틴 대표는 솜삭 보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일 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뿌라차촌당은 패통탄 총리가 추진 중인 카지노 합법화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박 합법화보다 먼저 경제를 살리는 공약을 실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2.9%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2.7%에서 1.7%로 낮췄는데 미국의 관세 전쟁과 태국의 정치적 혼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캄보디아와의 영토 분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그 영향은 민간 부문에 파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타야의 호텔 6층에서 중국인 투숙객이 추락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여럿이 방문해 짐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아니면 사건과 관련되었는지와 함께 중국인 사기 조직과의 연루도 조사 중입니다. 중앙수사국은 살인 혐의로 수배된 43세 남성을 치앙마이 지방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19년 전 방콕 시내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이 벌어지자 경찰학교 후보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었습니다. 내무부는 방콕 사판마이 지역에 위치한 도박장을 급습했습니다. 도박장 내에는 태국인과 캄보디아인 70명이 있었으며 당국은 도박 도구와 80만 밭의 도박 자금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콘킨 춘페 지역에 위치한 호텔 객실에서 28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은 평소 애완형으로 코브라를 기르고 있었는데 남성의 팔에는 코브라에 물린 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방콕 경찰은 방콕 시내 백화점 내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려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조사에서 남성은 돈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실종된 23세 중국인 남성이 미얀마에서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여동생에게로 미얀마에 오빠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즉시 광저우와 방콕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외국인을 유인한 뒤 미얀마 등지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사건이 다발하고 있어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이나 동남아 국가 여행을 가서 코코넛 워터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코넛 워터에는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심막동에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자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SNS상에서도 7월 5일 춘폰과 나라티왓의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기상국이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예지몽을 기반으로 쓴 만화책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것이란 내용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에이즈 검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국인은 1년에 2회 공립병원에서 무료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20분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 내 누적 에이즈 감염자는 54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신규 감염자는 13,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 허가증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확인과 허가증 발행을 위한 외국인 노동 허가 서비스 센터 방문 신청과 예약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폴의 마약 혐의로 수배된 1명과 마약 사용과 소지 혐의자 1명, 그리고 중국 내에서 사기를 치고 태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이던 1명이라고 합니다. 방콕 이민국은 90일 주소지 신고 창구를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90일 신고는 A 카운터, 거주지 변경 신고는 B 카운터입니다. 푸켓과 팡아, 크라비의 주요 관광지에서 사제 폭탄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꼬사무이에서는 경찰의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수라타니 경찰 당국은 검문소를 추가로 마련해 꼬팡안과 꽃다오의 검문 검색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소이부아타오에서 스웨덴 남성을 여러 명의 태국인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인 태국인 5명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앞으로 대마를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매자의 이름과 연령, 국적과 주민번호, 진단병명이 기록되는데 태국 보건부가 인정하는 4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만 대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태국 내에는 약 1만 2천 개의 대마 판매점이 들어섰지만 모두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종적으로는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콕 라프라우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 5개 주차장에서 5인조 무장 강도가 현금을 운반하던 남성을 위협하고 340만 바트를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현금을 빼앗고 차량으로 도주했는데 범행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도주로를 쫓고 있습니다. 파타야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쇼핑객들로부터 총을 가진 남성이 마트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빗발쳤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미수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 도소매협회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편의점 매출이 각각 30%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농작물 가격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의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길거리 음식점의 매출은 30에서 50% 감소했는데 식당의 주인이 자주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방콕에는 2천만 바트이 넘는 고급 콘도 매물이 2,259채나 된다고 합니다. 가치는 1조 1,300억 바트로 전체 매물 23만 4천 채의 1%에 불과하지만 총 가치로는 8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방콕 도심에 1억 바트이 넘는 고가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케오 국경 순찰대는 아란야프라트 지역의 숲을 통해 태국에 밀입국한 20대 중국인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여권조차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중국 윈난성 출신으로 미얀마를 거쳐 태국으로 온 뒤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일자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중국계 회사의 일자리라고 했지만 실상은 전화 사기였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매일 사기에 가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인 척 뻥을 치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는 사기 거점을 태국으로 옮기려 한 게 아닌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관과 경찰은 방콕 방푼티안 지역의 상원병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중국에서 밀수된 전자기기 1억 2천만 바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3층짜리 상업용 건물에는 무전기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약 3만 대의 전자기기가 쌓여 있었는데 서류를 위조해 수입된 것들이었으며 경찰은 창고 소유주인 45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